신문에선 다루지 않는, 메인 뉴스에선 알려주지 않는 궁금한 뒷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정치 TMI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겠다 이러면서 청년이 국민의힘 로고를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는 5개광고를 내걸면서 당명을 바꾸고 쇄신을 하겠다 이런 걸 좀 대대적으로 알렸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당명 바꾸는 걸 미루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야심차게 어떻게 보면 신장 개업을 하겠다고 국민의힘이 나섰던 거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지선 뒤로 미뤄지게 된 건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근데 저희가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새로운 얼굴이 와 계세요. 네. 전에 왔던 인턴을 이어서 이제 새롭게 오게 되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정치 TMI와 함께하게 된 권민재 인턴입니다. 평소에도 정치 TMI 통해서 정치판 뒷이야기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참 기대가 됩니다. 재밌게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소개인데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없네요. 좀 약간 TMI 좀 풀어주세요. 자기 생각 이런 건가? TMI 재밌게 봤다고 하셨는데 네. 뭐 어떤 거 재밌게 보셨어요? 최근에 단식과 관련된 얘기 주제 다뤘을 때 그 편 좀 재밌게 봤어요. 갑자기 면접 분위기인데? 아, 또 이제 검증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봤나 안 봤나. 검증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 당명 개정을 지선 뒤로 미뤘는가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1월 7일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전에 당명 개정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입장을 이렇게 밝힌 이유가 지선 전에 바꾸면 좀 불리하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런 결정 내린 걸까요? 선거가 10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뭔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선거 임박해서 당명을 바꾼 전례가 거의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후보들이 선거운동할 때 뭐 팜플렛이면서 잠바며 뭐며 다 찍을 수가 없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유권자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거기 사실 이름을 바꾸면, 그리고 과거 당명을 누가 등록해서 당을 만들거든요. 옛날에 자유한국당 만들었을 때도 새누리당이라는 당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때 후보들 출마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 뭐인 줄 알고 찍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도 고려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나왔던 당명 후보들이 그다음 마음에 안 들다는 게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최종 후보군이 2개가 선정이 됐고, 그 2개가 이제 미래연대 그리고 미래를 여는 공화당 2개였어요. 최종 후보군이 좀 어떤 과정으로 추려진 건가요? 일단은 브랜드 전문가인 이제 김수민 전 의원을 수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 전 의원은 안철수가 창당했던 국민의당 의원을 지냈고, 국민의당이라는 이름도 김수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것도 이분이에요. 적임자긴 했는데 딱 국민의힘 간판 떼고 아까 얘기했던 5개광고 청년들이 이렇게 지우개 네. 가리고 있는, 거기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 2개 후보가 지금 보니까 좀 구리더라고요. 후보로 좁혀진 이름 2개 다 별로라는 평가가 되게 많더라고요. 당명 2개가 막 다 욕이 나올 정도다, 입에 안 붙고 최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반응의 이유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받은 느낌은, 일단 미래연대라는 이름은 이제 옛날에 친박근혜계 정당의 이름을 바꿔왔던 이름들이거든요. 미래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친박을 연상하게 하는 그 이름이 있거든요. 약간 그걸 약간 메타포로 노린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친박들을 노린 포섭이다. 네,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래를 여는 공화당도 마찬가지예요. 미래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제 퓨처처럼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공화당 하면은 또 이제 우리 공화당이 생각나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극우, 태극기 세력, 윤어게인 다 비슷한 그룹들인데, 브랜드라는 거는 처음 들었을 때 뭔가 딱 귀에 꽂혀야 되는데 이게 실패한 거고, 국민의힘 이제 구성원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그냥 백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심지어 이제 장동혁 대표도 둘 다 전혀 새롭지 않고 느낌이 확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수민 단장이 TF를 꾸리면서 청년들 2030 세대한테 이 국민의힘이 좀 소구가 됐으면 좋겠고 새로운 이미지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해서 젊은 사람들을 좀 단에 많이 넣었잖아요. 마침 또 저희 20대 인턴분이 옆에 계시니까 딱 들으셨을 때 미래연대 그리고 미래를 여는 공화당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한데. 새롭고 진취적인 척을 하려고 하는데 실패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 했지만 네. 그것도 느껴졌다. 네, 그게 뭔가 미래라는 단어 하나 끼워놓고 우리 새롭지 막 이런 거를 어필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뭔가 위에서 어느 정도의 지침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미래 아니면은 공화 이런 지침을 준 상태에서 그 안에서
좀 잘 포장을 해서 만들어라 했는데 막상 결과물이 별로니까 그냥 접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수민 단장이 저희 동아일보랑 인터뷰도 했었는데 자유와 공화는 죄가 없다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자유, 공화 이런 것들이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니까 그걸 좀 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일부가 있고 그와 동시에 자유와 공화는 너무 올드한 가치고 그러면 그 지금의 당의 이미지를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약간 미래를 넣자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이제 섞다 보니까 미래를 여는 공화당이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도 딱 까보니 둘 다 너무 별로다 이러고 이제 미룬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이제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선이 지나도 사실상 당면 개정이 불가능할 거다. 물 건너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선배가 예측하셨을 때는 지선 후에 당면 개정 가능할까요? 대안이 마땅치가 않으면 아마 개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서 이제 대패하고 이름이라도 바꿔야 한다라고 이제 또 쇄신 의지를 보이려고 하면 옛날에 이건희처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하면서 이름도 바꿀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러면은 이제 패배 원인을 제공한 지도부 교체 없이 이름부터 바꾸겠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선 후에 대표 갈리고 약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후에는 좀 당면 개정도 같이 갈 수는 있지만 그렇죠. 지금 체제에서, 상태로라면은 당면 개정은 또 이렇게 논란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혹시 그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거 아세요? 네, 저는 뭐 유튜브로 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 외국이지 않았나요? 그 발언이 나온 장소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 맞아요. 당시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극대노하시면서 되게 잘 알고 임원진들을 계시나. 뭐 불러 모았다는 그런 유튜브를 또 소식을 보고 있어요. 네, 이런 유튜브로 것들을 역사를. 네. 선배는 혹시 그 생방송으로 보셨는지? 아니, 방송 당연히 아니고. 책에서 보지 않았을까요? 책에서. 네. 저도 책에서. 국민의힘을 이끄는 이제 장동혁 대표만 보더라도 사실 당명 변경만 앞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 절연도 확실하게 의지를 표명도 하지 않았고 절연 요구에 대해서 오히려 절연하라는 세력과 절연하겠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의원들 분위기도 안 좋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끝까지 절연을 좀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장 대표가 계속 강조한 게 어쨌든 집도끼를 잡아야 된다. 전통적인 이제 우리 지지층 보수 민심을 잡고 나서 이제 중도로 의원 확장을 해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시기를 늦추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고 해놓고 나서 안 하고 있으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당장 지방선거 이제 승리보다는 사실 선거 패배 이후에 벌어질 어떤 차기 당권 투쟁에서 보수층을 업고 살아남겠다는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장동혁 대표가 했던 말 중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무죄 추정의 원칙 관련된 발언이더라고요. 그게 저는 윤 전 대통령 무죄다 그런 취지로 말했나 싶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게 가장 이제 사람들의 좀 걸리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당연히 존중돼야 하는 게 맞죠.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단을 할 때까지는 이제 존중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하지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고 이게 어쨌든 윤 어게인을 향한 워딩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지 지방선거에서 이제 선전할 수 있다는 다수의 당내 구성원들의 마음을 이제 배신하는 약간 그 결정체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도 확장은 포기한 거라고 이제 비춰지는 거죠. 그 발언하고 난 다음에 지지율도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집토끼 잡는다는 전략도 이게 성공을 하는 건가 싶은 게 지지율은 어쨌든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중도 보수를 지금 거의 다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도 그 발언은 좀 약간 실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전 국민적인 피해가 컸잖아요. 경제도 대외 신인도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건 국민들이 그날 정말 밤잠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못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상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역시 내란 방조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지지층들이 원하는 대답은 그걸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뭔가 전략적으로 보면은 뭔가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3일에 있었던 국힘 의원총회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선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날 의원총회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기사도 그렇고 헤드라인이 이제 입틀막 의총이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진행했는데 일단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자리였고 어차피 이제 당명 개정 안 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뭐 80분 넘게 설명을 하는 자리가 이어지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려고 했던 친한동훈계와
소정파 의원들은 발언 기회조차도 이제 갖지 못했다고 이제 크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이제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이제 목소리가 나올까봐 그 발언을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화가 나기도 했고 조경태 의원은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더라고요. 아예 좀 물러나라는 의미로 좀 세게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의총원들 사진들 찍힌 거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앞에 눈 꾹 감고 앉아있고 뒤에 이제 배현진 의원이 가소롭다는 듯한 시선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진도 찍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친한계 의원들이 쫙 둘러서 앉아있더라고요. 당내에 그 장 대표를 향한 의원들의 어떤 그 민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굉장히 좀 악화 일로인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는 한마디로 이제 폭풍전야죠. 지방선거 이제 폭망했다 이런 분위기도 느껴지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쫓아내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위기감이 크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방선거에서 이제 기초의원, 광역의원, 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렇게 몰살이 되면 그 여파는 결국 2028년 총선에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광역의원들이 지역에서 많이 당선이 돼야지 2년 동안 주민들도 만나고 챙기면서 민심을 챙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게 2년 뒤에 어쨌든 그 당의 지지 세력을 훨씬 확산시킬 수 있는 거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은 총선에도 그만큼 불리하기 때문에 자기들 배지까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일이 아닌 거죠. 보수 정당이 위기 때마다 이런 간판가리를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2008년 때부터 제가 좀 카운트를 해봤는데 2008년 한나라당, 4년 뒤에 2012년 새누리당으로 바꿨고 그 뒤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뭐 국민의힘 이래서 18년 동안 총 5번이 바뀌었더라고요. 평균을 내봤을 때 거의 뭐 4년도 못 간 거예요. 당명 한 개당. 유독 이렇게 많이 바뀐 이유도 좀 궁금한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안 되는 정당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잘 되면은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건데 잘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명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사건이 터지거나 이제 선거에서 참패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만큼 변했어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부터 바꾸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름은 뭐 7번이나 바뀌었지만 사람과 체질이 그대로인 경우다 보니까 근본적인 쇄신보다는 그냥 당장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생활은 그대로인데 이제 분칠만 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안이한 방법이죠. 너무 찰떡 비유네요, 선배. 성형을 해야지. 그렇죠. 본판은 그때는데 화장으로 그걸 화장으로 덮으려고. 제 기억으로 이제 가장 좀 그래도 성공 사례라고 할 만한 게 새누리당으로 바꿨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명박 정권 말기 때 여러 가지 뭐 측근 의혹이나 내곡동 사저 비리 이런 것 때문에 레임덕의 끝에 와 있던 시기에 박근혜 당시 이제 한나라당 대표 그분이 이제 비데이트 체제로 전환하면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그때는 성공했죠. 성공을 했어요. 그 뒤에 선거도 좀 내리 우승을 했던 것 같고, 당명만 바꾼 게 아니라 사람도 바꿨고 전면적인 개편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따라왔을 때 이게 좀 성공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만 바꾼다고 하니까 반감이 더 큰 것 같은. 식당이 안 되면 요리사를 바꿔야 되는데 간판만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근데 당명을 바꾸고 나면 보통 이제 새집 효과라고 해서 변경 직후에 이제 지지율이 반짝 오르는 효과가 좀 있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당명이 바뀌어졌을 때 그런 새집 효과 누릴 수 있다 보세요. 사실 당명을 바꿨다고 지지율이 반짝 반등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당명을 바꿀 정도로 어떤 쇄신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소폭 오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이나 뭐 자유한국당 모두 개명 후에 1에서 2%포인트 정도 이제 지지율이 오르긴 했는데, 그랬다가 다시 금방 또 떨어져요. 이제 결국 내용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혁신하고 세대 교체를 통해서 뭐 사람을 바꾼다든가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지, 김재희를 뭐 김순희를 바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저희 제 주변에도 개명했는데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다 같이 바뀌었는데 사람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같이 바뀌어서 당명만 바뀐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당초에는 국민의힘이 3.1절에 맞춰서 대대적인 간판 교체를 좀 예고를 했었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이제 미루는 분위기가 됐어요. 당명을 바꾸면서 이제 국면을 좀 전환하려고 했던 장동혁 대표의 이런 승부수가 사실상 좀 힘이 빠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말 그대로 간판도 못 바꾼 국민의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명도 바꾸지 못한 장동혁 대표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야당이 뭐 견제를 잘해야지 여권의 국정 운영도 균형점을 찾는 건데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이제 여권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행정, 입법에 이어서 이제 지방선거로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연승
하게 되면은 안이하게 되고 부패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달도 차면 기운단 말이 있잖아요. 잘 나갈 때일수록 이제 부자들이 몸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잘 해야겠죠. 오늘 민재 인턴 첫 날이었는데 네. 혹시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TMI 뭐가 있을까요? 보수 정당이 이름을 정말 많이 바꿔왔구나. 자주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5번씩이나 간판가리를 한 거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좀 신기했고 민재 인턴이 기억하는 그 보수 정당의 이름, 딱 각인된 이름은 뭐예요? 한나라당이랑 새누리당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가 가진 기억 중에서 이제 가장 첫 정치와 관련된 기억이 이명박 당시 후보가 이제 한나라당에서 출마했을 때 그리고 새누리라는 이름이 되게 어감이 부드러워서 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고 좀 참고하셔서 새로운 당명 정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혹시 좋겠네요. 좋은 당명 후보 없어요?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추천을 해주신다면.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이거 앉혀놓고 여기서 막 다 쳐다보고 있어. 새로운 당면이야. 김수민 단장도 못한 일을 지금 민재 인턴한테. 저는 사실 공화당이라는 이름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땐 되게 올드하다, 별로다 싶었는데 차라리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플리스 베스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네. 더 좋은 생각 나시면 또 알려주세요. 네. 앞으로도 정치권 뒷이야기 또 궁금하고 소소한 TMI들 꾸준히 듣고 싶으시다면 동아일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투머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